장엄하고 미스터리한 배경음악 시작. 당신의 정신력은 매일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을 통해 댐의 물이 빠져나가듯 당신의 집중력, 의지력,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피곤함이나 스트레스라고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적 요새가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미 2000년 전에 간파했던, 그러나 현대 사회의 소음 속에 잊혀진 7가지 치명적인 생각의 누수를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99%의 남성들이 왜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위 1%는 내면의 제국을 건설하는지에 대한 비밀 지도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변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솔직한 답변이 이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알림을 보내고,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를 부추기며, 뉴스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빼앗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평범한 남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응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며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다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내부에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해석하는 패턴 속에 당신의 힘을 갉아먹는 누수가 존재합니다. 이 누수를 막지 않는 한, 당신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성공을 위해 노력해도 결국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힘은 더 많은 것을 추가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정신적 갑옷에 난 구멍을 찾아내고 그것을 영원히 봉쇄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누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수, 외부 평가에 대한 갈망. 이것은 가장 교활하고 만성적인 에너지 누수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인정, 칭찬 혹은 동의를 얻기 위해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자신의 정신적 요새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인정하면 당신은 잠시 기쁨을 느끼지만,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당신의 내면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타인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강한 남자는 외부의 평가를 참고할 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 기준은 자신의 내면의 원칙과 가치에 있습니다. 그는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핵이 있는 행동과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개수, 상사의 칭찬 한마디, 이성의 관심에 당신의 하루 기분이 좌우된다면 당신의 요새는 이미 심각하게 침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통제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힘의 원천을 내부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방치하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누수를 막는 방법은 가치 판단의 중심축을 내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훈련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당신이 지킬 당신만의 행동 강령 3가지를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나는 내가 계획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한다. 나는 타인의 의견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10초간 생각한다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정한 이 행동 강령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기준으로 하루를 평가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평가 시스템을 외부에서 내부로 전환하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갈망은 강력한 중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안정성은 더 이상 타인의 변덕에 저당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주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2번째 누수,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 이것은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정신적 질병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교통체증에 갇혀 분노하고 갑자기 내리는 비에 짜증을 내며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에 화를 냅니다. 이 모든 순간 당신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당신의 귀중한 정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정신적 자유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도구입니다. 당신의 생각, 판단, 그리고 행동은 당신의 통제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향력의 원입니다. 반면에 날씨, 타인의 의견, 경제 상황, 과거에 일어난 일, 미래에 일어날 대부분의 일들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 90%를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걱정과 분노로 낭비합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영향력의 원, 즉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는 교통체증 속에서 화를 내는 대신 팟캐스트를 들으며 배우고 타인의 비난에 상처받는 대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점이 있는지 성찰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차이입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중하시겠습니까?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을 멈추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은 최악을 상상하되 최선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프레메디타시오 말로룸 피리메디타시오 마로룸, 즉 악의 예비 명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생하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당신이 완전히 망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비웃고 당신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끝인가?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숨쉬고 있으며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최악의 상황조차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파괴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은 이제 그 최악을 피하기 위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행동의 연료로 바꾸는 엘리트의 전략입니다. 3번째 누수,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과거로 돌아갑니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람이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생각은 당신의 현재 에너지를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유령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저항하며 후회와 원망에 매달리는 것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벽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과거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놓아주지 못하는 당신의 현재 생각입니다. 정신적 요새가 견고한 남자는 과거를 교훈의 창고로 사용할 뿐 거주지로 삼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현재의 행동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과거의 감정적 짐을 현재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는 실수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어제의 패배가 오늘의 승리를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5년 전의 실수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5년 동안 같은 상처를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족쇄를 끊어내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족쇄를 끊을 시간입니다. 과거의 족쇄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사 재구성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야기의 작가입니다. 당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과거의 이야기를 당신을 생존자이자 학습자로 만드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패배자의 서사를 나는 사업을 통해 무엇이 효과가 없고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얻었고 이제 더 현명하게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영웅의 서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점의 전환을 통해 과거의 사건이 당신의 현재에 미치는 감정적 영향을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사건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당신이 배운 것, 당신이 어떻게 더 강해졌는지, 그 경험이 미래에 어떻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써보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아니라 당신의 경험을 자산으로 만드는 현명한 전략가가 될 것입니다. 과거는 당신 뒤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누수, 맹목적인 분노와 복수심. 분노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강력한 누수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분노는 즉각적이고 강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정의를 원하고 복수를 갈망합니다. 이 감정은 정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던진 뜨거운 석탄을 당신이 직접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평화를 잃고 이성적인 판단력은 흐려지며 당신의 목표에 집중할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복수의 가장 좋은 형태는 그들과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강한 남자의 대응 방식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과 같은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라는 감정적 독이 자신의 내면을 오염시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의 증오와 부당함이 당신을 파괴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없는 당신의 성공적인 삶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마음에 더 이상 월세를 내고 살게 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다스리는 실용적인 기술은 관점 확대와 지연 반응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과 당신 사이에 의식적인 공간을 만드십시오. 심호흡을 10번 하고 이 상황을 10년 뒤에 당신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일이 그때도 지금처럼 중요할까요? 이 사람의 무례함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흔들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것이 관점 확대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먼지처럼 작아집니다. 다음으로 지연 반응을 훈련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면 즉시 답장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24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 동안 당신의 감정적 폭풍은 지나가고 이성의 목소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대응 대신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최고의 대응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도발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분노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유용한 도구입니다. 분노가 당신을 통제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분노의 주인이 되십시오. 5번째 누수, 끊임없는 불평과 자기 연민. 당신의 말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나는 운이 없다고, 모든 것이 힘들다고 계속해서 불평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 말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명할 증거들만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저 정신적 에너지를 공기 중으로 흩뿌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력한 피해자의 역할에 가두고 당신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자기 연민은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당신의 의지력을 마비시키고 당신을 무기력의 늪에 빠뜨립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행동합니다. 그는 상황을 탓하는 대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핥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그 상처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강해집니다.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에 도전이 있습니까? 훌륭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할 기회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관점을 바꾸십시오. 피해자에서 해결사로 당신의 역할을 재정의하십시오. 불평하는 습관을 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감사 일기와 통제 가능성 질문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당신이 감사했던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유난히 향기로웠다. 오랜 친구와 잠시 통화할 수 있었다. 계획했던 운동을 끝마쳤다. 이 간단한 행동은 당신의 뇌를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도록 재훈련시킵니다. 당신의 초점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이동시킵니다. 몇 주만 꾸준히 실천해도 당신의 세상을 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당신의 무력한 마음을 문제 해결 모드로 즉시 전환시킵니다.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습니까? 당신은 상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태도와 업무 처리 방식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굳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까? 당신은 날씨를 통제할 수 없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유익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행동으로 대체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힘을 되찾는 길입니다. 6번째 누수, 안락함에 대한 중독. 현대 사회는 우리를 편안함의 노예로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음식은 배달되고, 정보는 즉시 검색되며, 오락은 손가락 하나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안락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의지력이라는 근육을 퇴화시킵니다. 불편함을 피하고 쉬운 길만 찾으려는 본능은 당신의 정신적 요새를 지탱하는 기둥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도전을 회피하고 불편한 대화를 미루고 힘든 운동을 건너뛸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에 작은 배신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배신들이 모여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강한 남자는 의도적으로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는 안락함이 성장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찬물로 샤워하고 자발적으로 굶고 어려운 책을 읽고 하기 싫은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는 이것이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력을 단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역경은 당신이 그것을 피할 때만 당신을 파괴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맞이할 때 역경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안락함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자발적인 어려움을 통해 당신의 정신을 강철처럼 단련하십시오. 편안함은 진보의 무덤입니다. 안락함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불편함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주, 매월 당신이 의도적으로 수행할 불편한 행동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불 정리하기, 일주일에 3번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달에 1번은 평소에 전혀 대화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 시작하기와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이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 당신의 뇌는 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감의 진정한 원천이 됩니다. 또한 공포 설정 Fear Setting 이라는 훈련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거나 복구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막연한 두려움의 실체가 생각보다 작다는 것을 깨닫고 행동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불편함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성장이 있습니다. 7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누수, 명확한 목적의 부재. 이것은 다른 모든 누수를 유발하는 근원적인 균열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을 침대에서 뛰쳐나오게 만드는 명확하고 강력한 이유가 없다면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는 방향을 잃고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닫 없는 배와 같습니다. 작은 파도에도 이리저리 휩쓸리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항로를 이탈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목적을 위해 살게 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며 순간적인 쾌락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정신적 요새가 철옹성 같은 남자는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 목적, 즉 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그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 대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북극성을 바라보며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단기적인 고통을 감내할 수 있고 무의미한 논쟁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당신의 요새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북극성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을 찾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계시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탐색과 성찰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날 테스트를 통해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있다고 상상하고 당신의 삶을 돌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했더라면 당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고 느낄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낄 것 같습니까? 돈, 명예, 타인의 인정과 같은 외부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또 다른 방법은 강점과 열정과 세상의 필요가 교차하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그리고 당신의 그 재능과 열정을 통해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여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원의 교집합에 당신의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매일 아침 그것을 읽으십시오. 그 목적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게 하십시오. 목적이 있는 남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힘을 발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7가지 치명적인 누수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외부 평가에 대한 갈망,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후회, 맹목적인 분노, 끊임없는 불평, 안락함에 대한 중독, 그리고 명확한 목적의 부재. 이 7가지 균열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정신적 힘을 고갈시키고 당신을 약하고 반응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는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할 용기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오늘 당장 이 영상이 끝난 후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7가지 누수 중 지금 당신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작은 행동 하나를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모든 균열을 한 번에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구멍부터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작은 성공이 다음 성공을 위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요새를 재건하는 작업은 오늘 시작됩니다. 정신적 요새를 건설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요새를 점검하고 새로운 균열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피고 약해진 부분을 보강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요새를 시험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치고 사람들은 당신을 실망시키며 당신의 계획은 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무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칙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남아 황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에게 영감을 준 이유입니다. 그것은 현실 도피적인 긍정주의가 아니라 가장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운영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운영체제를 당신의 마음에 설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당신 내면의 힘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이제 그 힘을 깨울 시간입니다. 당신이 외부 평가에 대한 갈망을 버릴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이 통제 불가능한 것을 놓아줄 때 당신은 엄청난 에너지를 되찾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족쇄를 끊어낼 때 당신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분노를 다스릴 때 당신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평을 멈출 때 당신은 창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안락함을 거부할 때 당신은 무한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 7가지 누수를 막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최고의 당신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역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며 자신의 원칙에 따라 굳건히 살아가는 남자. 이것이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이며 당신이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요새는 외부의 그 어떤 군대도 내부의 그 어떤 의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체가 될 것입니다. 그 요새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오래된 습관과 생각 패턴은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당신의 북극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당신의 요새를 더 견고하게 만드십시오. 그 작은 노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의 마법처럼 쌓여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다른 남성들도 당신과 같은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형제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단지 당신 한 사람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강해지면 당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당신이 속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에 의해 측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얼마나 적은 것에 흔들리느냐에 의해 측정됩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더라도 당신의 내면은 고요하고 질서 잡힌 성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가 아닙니다. 당신은 폭풍우 속에서도 깊이 뿌리 내린 거대한 나무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설계도입니다. 이 모든 힘은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당신의 힘을 증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아모르 파티 에이몰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완벽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그것에 저항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일어났다.
여기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관점을 채택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서 나쁜 일이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성장의 기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장애물은 길이 됩니다. 시련은 축복이 됩니다. 당신의 운명 전체를 긍정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무적이 됩니다. 이것이 정신적 요새의 최상위 방어 체계이자 궁극의 공격 전략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운명도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의 정신적 요새를 무너뜨리는 7가지 치명적인 누수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통제권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으며 이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 진정한 힘과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다고 해서 당신의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매일 의식적으로 연습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에 세워진 요새는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고 지식을 갈망한 당신은 이미 소수 엘리트에 속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단 하나의 영감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성장을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지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답해 주십시오. 오늘 당장 당신이 맡기로 결심한 가장 첫 번째 생각의 누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결심을 공유함으로써 당신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